41회 회계실무 재무회계 문제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먼저 읽어볼게요. 문제 4. 다음에 각 독립된 사례에 답하시오. 사례 1과 사례 2가 있는데 우리 늘 그렇듯이 일단 사례 1번부터 우리 사례 1번부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 같이 마음속으로 정독하면서 들어보세요. 화면을 보면서 사례 1. 다음은 주식회사 국세의 2001년 초 자본 내역이다. 주식회사 국세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당 액면금액은 모두 5,000원이고 자기 주식은 주당 5,500원에 매입하였다. 계정이 8개가 나오는데 보통주 자본금 50만원, 우선주 자본금 50만원, 주식 발행 초과금 10만원, 재평가 잉여금, 토지에 관련된 재평가 잉여금 70만원, 그리고 오른쪽에 이익준비금 10만원, 감자차익 3만원, 자기주식 55,000원, 미처분 이익잉여금 16만원. 한편 X 1년 중에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다. 거래가 5개가 있네요. 1번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보통주 10주를 무상증자하였다. 한 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양가로 2번, 보통주 20주 역시 한 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이고요. 그 보통주 20주를 유상 감자하기로 하고 단기 중에 주당 5,500원의 매입 후 소각하였다. 단 자기 주식의 소각은 상법상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라고 해요. 양가로 3번 우선주 50주 역시 우선주도 액면금액 5,000원이네요. 우선주 50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하고 신주 발행과 관련된 직접 비용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양가로 4번은 문제를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에 출제하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수정한 걸로 읽겠습니다. 이따가 왜 수정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X 0년 말, 2000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120만 원이었으며 2001년 말 동일한 토지의 공정가치는 135만 원으로 재평가되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의도를 하고 내셨던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가로 5번 X 1년 말 단기 순이익은 45,000원이다 라고 하네요. 자, 물음을 볼게요. 자, 우리의 물음 첫 번째 사례 1번을 풀고 있습니다. 물음이 2개가 있습니다. 물음까지 한번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분석할 겁니다. 물음 1. 상기의 거래를 모두 반영하여 2001년 말에 자본 내역에 들어갈 금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2001년 말 자본 내역의 각각 계정 잔액을 쓰라는 거예요. 자, 위에 있었던 8항목 있죠? 그 8항목 중에서 지금 6개를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두고, 기말 잔액을 찾는 겁니다. 보통주 자본금 1번, 우선주 자본금 2번, 주식 발행 초과금 4번, 재평가 잉여금 토지 관련된 거 5번, 그리고 옆에 감자차익 3번, 미처분 이익잉여금 6번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잔액을 찾아서 숫자를 적는 거. 이게 바로 물음 1번이고요. 자, 물음 2번 볼게요. 주식회사 국세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자기 주식,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 이때 X 1년 말 납입 자본과 자본 총계를 계산하시오라고 해서 납입 자본이라는 것에 그 분류 카테고리의 잔액, 기말 잔액, 자본 총계, 그리고 자본의 총 합계의 숫자를 적으라, 금액을 적으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돌아갈게요. 문제를 다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문제 4번은 사례 1번과 사례 2번 모두 다 뭐에 관한 문제죠? 예, 그렇죠. 자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랄까 41회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난도가 최근 경향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난도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 35회인가 그때 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한 2년간 들어서는 이제 좀 가장 까다로운 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제된 주제 있죠? 자, 우리 1번이 재고자산, 2번이 유형자산, 3번이 금융자산, 4번이 자본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앞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아직 2번이
유형자산이 맞았죠?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문제 2번이 수익이었어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문제 2번이 수익이었습니다. 수익이고, 자, 다시 돌아와서 문제 4번. 자, 이번엔 유형자산이 안 나왔네요. 아마 42회에는 뭐 거의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고자산, 유형자산, 뭐 사채, 금융자산, 자본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두 번 연속으로 출제되지 않을 확률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1회에 유형자산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42회에도 안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한 번씩은 빠질 수 있어요. 뭐 재고자산은 거의 빠지지 않고, 그죠? 재고자산은 뭐 무조건 거의 1번으로 차지하는 친구니까 그 주제는 거의 빠지지 않아요. 사실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죠. 유형자산도 이번 41회처럼 이렇게 빠지는 게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42회에는 꼭 나오겠죠, 유형자산이. 물론 워낙 그 주제가 방대하게 유형자산 안에서도 공부해야 될 주제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뭐 유형자산이 나온다는 걸 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그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는 건데, 맞힐 수 있는 건데, 그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유형자산은 다음 회차에는 나오겠다라는 거죠. 수익은 제 개인적으로는 42회에는 수익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수익도 꽤 나오는 주제긴 합니다만, 이렇게 연달아서 모든 회차에 나올 정도의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은 42회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금융자산, 사채, 자본, 뭐 이런 친구들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안 나오고 그 정도의 빈도를 가진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채, 자본, 금융자산. 이 5개 친구들은 늘 요 5개는 안고 가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 4번은 자본이 나왔죠. 몇 회 동안은 또 자본이 한동안 또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왔어요. 자본은 요즘 들어서는 조금 안 나오다가 하긴 해요. 뭐 매 회마다 자본이 나오고 또 이러진 않아요. 자본은.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채 정도는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본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살짝 빈도가 떨어지지만 매우 빈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4번, 우리 사례 1번 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단 카테고리는 자본이고요. 여러분들 그 자본을 되게 어려워하시죠? 자본이 이제 어렵습니다. 자본이 왜 어렵냐 하면, 추상성이 되게 높아요. 개념적으로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그냥 쉽게 생각해서 회사의 재산, 우리가 그냥 우리 그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 자산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재고자산 쓰려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뭐 재고자산을 만드는 데 쓰든지 뭐 그렇게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 유형자산이다. 그리고 우리 뭐 사채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꾸어온 거, 그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우리 회사의 부채죠. 그러니까 개념이 추상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명확해. 의도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가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카테고리가 머릿속에서 설립되어 있고 구축되어 있고 그 안에 작은 집을 짓는 거죠. 큰 머릿속에서 재고자산이라는 큰 공터를 완벽하게 구축한 다음에 땅을 다지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주제들, 저가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말 재고자산의 뭐 포함 여부라던가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거기 하나씩 집을 지으면 되는데 독립적으로 하나씩 집을 지으면 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유형자산도 되게 많은 주제가 있잖아요. 재평가잉여금, 손상차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매각했을 때 뭐 매각에 관한 중도, 처분, 손익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유형자산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쓰려고 가지고 있는 친구 얘가 뭐 오래 가지고 있었더니 손상도 되고 뭐 평가를 다시 해서 재평가도 되고 뭐 팔 때 되니까 손상차손도 생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보조금을 받아서 샀더니 그 국고 보조금도 생기고 그리고 뭐 취득하는 데 있어서 뭐 몇 년 뒤에 뭐 그거를 복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어떤 그러한 구축물을 꼭 지어야 된다는 게 있다면 그걸 복구 충당 부채를 설립해서 이 유형자산의 뭐 취득원가에 같이 엎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큰 틀은 이제 있다고요. 그죠? 큰 틀 안에서 이제 그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성을 쌓으면 되는 건데 사채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근데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성이 너무 높아요.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최종적으로 가지는 주주의 최종 잔여 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회사가 이제 100억 정도의 총 자산이 있다. 그리고 부채는 70억이 있다. 그 경우에 우리 자본은 얼마가 있는 거죠? 자본은 순자산이라고도 하죠. 그죠? 자산은 100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빌려온 부채가 70억 있으니까 순수하게 네가 기분 좋은 만큼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net asset이라고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자본은 순자산이라고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자체로서 정의되는 게 아니야.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그 남아있는 거. 혹시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그 문 닫는 시점에 주주가 마지막으로서 최종적인 청구권자로서 회사의 재산 중에서 마지막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 몫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 회사의 주인들이 회사에 투자한 그 부분을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들으니까 추상성이 높죠? 추상성이 높아요. 그죠? 평소에 뭐 이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가 장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애초에 처음에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남한테 돈을 빌리면 그거는 부채예요. 타인 자본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타인 자본이라는 용어는 괜히 헷갈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한테서 빌려와서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오는 거죠. 자금 조달을 해서 우리 회사가 투자를 하고 이러고 자산을 사오고, 그게 바로 부채, 그죠? 보통 우리가 사채를 통해서 돈도 조달하고 하잖아요. 자본은 다른 말로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있는 거예요. 타인 자본은 부채다. 그리고 그 자기 자본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본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본은 우리 회사의 주주가 되어 주실 분 와주세요라고 이제 모집을 해서 돈을 내고 들어온다. 투자자를 찾는 거죠. 투자를 찾는데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배당금도 주주한테 주고, 나중에 이제 그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라면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잘하고 하면 주식이 오르겠죠? 회사의 가치를 이제 주주된 그 증명하는 주권을 발행해서 주주가 가지고 있다가 시장에서 그 주식이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하면 또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고, 돈을 많이 번 거를 배당이라고 해서 그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주주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회사는 이제 새로운 자산에 투자도 하고 그렇게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 또 이렇게 요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본은 원래 추상성이 높고 어려운 주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회계처리 붕괴도 지금까지 다른 파트에서 못 봤던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 보는 계정이 너무 어색해. 그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조정, 자기 주식,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일단은 자본요 시작하기 전에 정말 간단한 이제 카테고리에 대해서만 이제 한번 훑어보고 볼게요.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41의 기출을 완전히 분석할 거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기본 강의 수준부터 해서 다 정복하는 걸 제가 이번 강의의 테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BS를 그립니다. BS 재무상태표죠. 대차대조표라고도 하고요. 자, 여러분 어때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차별이 뭐가 적혀 여러분? 자산 100억이 있다. 자산이 100억이 있다고 해봐요. 그게 크기가 이만큼이다.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여기 부채가 있다고 해봐요. 부채가 아까 70억이라고 예를 들었죠. 70억이 있다. 이만큼. 자, 그러면은 차변이 100억, 대변이 70억이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대변이 잔액이 생기죠. 대변이 이제 구멍이 빵 생기죠. 자, 이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자본 혹은 같은 표현으로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내 자산 100억 중에서 갚을 거, 빚 다 갚고, 70억, 빚을 다 갚고, 남은 정말 순수한 나의 자산, 회사의 자산이란 뜻이에요. 그게 바로 자본이다. 주주는 마지막에 이제 내 몫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빚부터 갚아야 된다는 거야. 채권자들한테,
먼저 갚고 나서 그 다음에 최후의 순간에 주주가 자기 몫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자본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먼저 빼는 이유가 부채를 이제 채권자들을 먼저 회사 자산이 만약 회사가 이제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청산한다고 했을 때 부채를부터 먼저 정산해야 돼요.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남는 게 있다면 이 30억이죠. 자산 100억에서 부채 70억을 빼고 남아있는 순수한 자산, 요걸 순수한 자산을 이게 뭐다? 주주 몫이다라는 거예요. 주주 몫이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본에 대해서. 자본. 설명은 충분히 길게 드리지만 우리가 결국 원하고자 하는 거는 풀고자 하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중요해요. 자, 이 자본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있는 거야. 이 30억이 여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자본을 5개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본은 뭐가 있죠? 큰 카테고리 양갈로로 말씀드릴게요. 총 5개가 있습니다. 총 5개. 자, 1번 자본금. 용어에 주의해 주세요. 용어에. 지금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5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번은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자, 2번은 자본잉여금이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3번은 자본조정. 그리고 4번은 뭐가 있죠? 4번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리고 5번은 마지막 이익 잉여금. 자, 이 5개, 요렇게 큰 카테고리 5개로 이루어집니다. 자본은 요렇게 5개 층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만 이 각 카테고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1번 자본금은 주주가 처음에 이제 납입을 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필요해요.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회사가.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분 돈 갖고 오세요. 우리 회사에 주식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만약에 공모든 사모든 어떤 식으로든 돈을 이제 필요한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왔어. 자, 그때 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는 처음에 액면 금액을 적어요. 우리 회사 주권에 보면 우리 회사는 한 주에 액면 금액이 5,000원입니다. 뭐 500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 수예요. 자, 액면 금액이 5,000원인데 우리 회사가 10주를 발행했다. 그럼 자본금은 5만 원이 되겠죠. 5,000원 곱하기 10주. 자, 그게 뭐다?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 수. 돈 내고 회사가 주주가 돈을 낸 거예요. 자, 액면 금액만큼 정확하게 주주가 돈을 액면 금액만큼만 냈다면은 자본잉여금 2번 카테고리 자본잉여금 생기지 않아요. 자본잉여금은 그냥 쉽게 말해서 자본금을 초과해서 말 그대로 잉여란 표시 있죠. 잉여란 표현이 있잖아요. 회사가 있고,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내는 우리 주주가 이렇게 있어. 회사하고 주주하고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요. 이것도 일종의 거래잖아. 주주가, 야, 나 너희 회사에 주주 될래? 돈을 이렇게 주죠? 그러면 회사는 이 돈을 낸 사람한테 주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주식을 주는 거야. 그래서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돈을 주고 회사에 주식을 주고 뭐 요런 게 대표적인 회사의 자본거래예요. 자본거래. 회사와 주주가 행하는 요 거래를 우리는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자본거래. 요거하고 다른 개념이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본 파트가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다 봤던 거 있죠? 뭐 재고를 사서 우리가 팔았다. 그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거죠. 그건 무슨 거래예요? 그거는 회사가 주주 외의 일반적인 대중 다른 사람들 있죠? 일반적인 그 다른 제3자와 행하는 무슨 거래다 이거는 뭐라고 해요, 이거를? 그렇죠. 손익 거래라고 하는 거야. 주주하고 회사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자본 거래예요. 회사가 주주가 아닌 다른 막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뭐 새우깡을 팔고 돈을 받고 뭐 갤럭시를 팔고 돈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다 손익 거래야. 그죠?
손익거래. 그 손익계산서에 장사를 잘했으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많이 찍히고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고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대부분 봐왔잖아, 우리는. 그죠?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해주고 뭐 교량을 건설해줬다. 문제 2번에서 본 것처럼 건설 용역을 제공해주고 3년에 4년에 걸쳐가지고 10억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그걸 나눠서 먹기로 했다. 진행률에 따라서. 그 먹은 게 뭐였어? 수익이었죠. 계약 수익. 그 수익은 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거야. 손익거래.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본 파트가 아닌 다른 파트에서 하는 건 다 손익거래야. 단 여기 자본 파트에서 하는 거, 회사가 주주가 될 사람 혹은 기존 주주들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 제3자가 돈을 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주주가 되겠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주주 여러분 돈이 더 필요해요. 지금 유상증자할 건데 추가로 돈을 더 납입해 주세요. 그럼 돈을 더 내. 얘를 또 그러다가 지금 약간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무상 감자를 하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 좀 가지고 와주세요. 강제로 주식을 뭐 소각하든가. 이것도 뭐야? 결국 다 거래예요. 이것도 주주하고 일어나는 거래잖아. 그죠? 자, 이 주주하고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익여금이 생겼다고.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여기 화면에 이익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주주하고의 거래를 통해서 회사가 이득을 본 거야, 이득을. 뭐 돈이 더 필요하다던가, 예를 들면 이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죠? 주식을 발행하는데 회사가 우리 회사 액면금액은 한 주에 5,000원인데요. 우리 회사의 투자를 우리는 8,000원에 발행할 겁니다. 액면금액을 5,000원, 나머지 3,000원은 뭐야? 액면금액을 초과해서 납입하게 되겠죠. 8,000원을 낸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 한 주라고 가정해봐. 액면금액은 5,000원인데 8,000원을 주고 어떤 사람이 주주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때? 자본금에는 5,000원, 액면금액 곱하기 한 주 5,000원 적힐 거고, 자본잉여금은 회사가 주주와 거래를 했지? 그리고 잉여금이 생긴 거야. 그 잉여는 뭘 초과분을 잉여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액면금액을 초과해서 들어온 거야. 왜? 회사는 뭐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봤겠죠, 지금 이 주주가. 그러니까 주주하고 거래를 통해서 회사는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잉여적인 지금 이득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그 이득을 얻은 돈으로 들어온 돈으로 뭐 유형자산, 뭐 기계를 사거나 새우깡 만들 기계를 사거나 뭐 공장을 지을 땅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은 주주하고 거래를 통해서 어떤 회사가 이득을 본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그 정도만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자, 3번 자본 조정 카테고리는 조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세법도 하잖아요. 우리 나중에 아직 이제 회계 많이 들으시는 신규분들이나 아직까지 이제 세법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해요. 근데 조정이라고 한다고.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해서 발음이 매우 영어를 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데 아무튼 발음은 정확하게 들리죠? ADJ 들리죠? 발음 쭉 밑에 들어가죠? ADJUSTMENT인가? 어드저스트먼트 뭐 적응, 그게 그런 뜻이죠. 적응, 조정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자본 조정은 일단 임시계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시계정. 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카테고리, 뭐 자본금, 자본잉여금, 뭐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뭐 이익잉여금 어디로 갈지 좀 정확하지 않은데 아직까지 그 분류가 좀 애매한데 요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돼요. 자본 조정은 플러스 개념도 있고 마이너스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개념을 볼 거야. 요거는 숫자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자본 조정 플러스 개념도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마이너스 개념을 볼 겁니다. 플러스 개념은 이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임시계정으로 잠깐 쓰는 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은 거의 안 나오니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 자본 조정들은 거의 자본의 차감 계정, 자본의 차감 효과를 주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 자본의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우리 미교부 주식이라던가 그런 거는 자본 조정이 플러스긴 한데 뭐 그거까지는 안 나온다고 봐도 되니까 그냥 자본 조정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어느 카테고리로 갈지 분류가 좀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친구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대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는 이 자본 전체 카테고리에 주는 효과는 마이너스인 친구들을 일단 여기 두자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지는 지금 설명 끝나거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4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회사가
여러분들이 봤던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관련된 거는 원래 이제 더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회계실무 수준에서는 보통 두 개를 보시면 돼. 재평가 잉여금. 우리가 유형자산 재평가 하잖아요. 그죠? 뭐 토지에 대한 재평가라는 뭐예요? 비상각자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을 물어보려면 토지를 물어볼 거고. 지금 이 문제 있었지. 아까 토지 재평가 잉여금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유형자산, 뭐 기계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을 물어본다면 그걸 뭘 물어보는 거겠어요? 상각자산. 감가상각을 하면서 그 와중에 또 재평가까지 하겠다는 거야. 요것도 실제 기출에 둘 다 나왔죠? 토지에 관한 걸 물어보는 건 좀 쉽죠? 감가상각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 감가상각까지 고려해야 되는 뭐 건물이나 뭐 기계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좀 복잡했죠. 감가상각 떨어뜨렸다가 다시 또 재평가 잡아주고 또 1년 감가상각하고 또 재평가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건 일단 그 유형자산에서 나왔던 거니까 그것도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아무튼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거야.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이랑 한 가지 더 그리고 FVOCI 금융자산 있죠. FV 기타 포괄손익 측정 공정가치 금융자산 있죠. 그걸 그 평가 이익 있죠. 평가 이익. 그거에 대한 평가 이익이 우리가 그 기타 포괄 이익으로 잡잖아요. 그죠? 기타 포괄 이익으로 잡는 거야. 기타 포괄 이익들이 쌓여서 있는 기타 포괄 이익들의 쌓여 있는 거야. 누계적으로. 누누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두 개만 알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이나 그리고 FVOCI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 요거 두 개 있죠. 요거 두 개만 우리는 알면 돼. 다른 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둘의 특징은 뭐예요? 재평가 잉여금과 FVOCI 평가 이익의 특징은 뭐다? 아직까지 실현된 게 아니야. 그죠? 회사가 장사를 해서 번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실현된 것도 아니야. 이거는 특징이 두 개입니다. 뭐다? 내가 새우깡을 만들어서 파는데 새우깡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당연히 매출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매출 총이 그래가 단기순이익으로 들어갈 거야. 단기순이익으로. 그죠? 그런데 내가 땅을 샀어. 내가 새우깡을 만드는 회사인데 땅을 갖고 있다고. 땅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이 가치가 증가했어. 시가가 증가해서 기말에 재평가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 토지를 늘리고 재평가 잉여금을 잡았어. 대변에. 차변에 토지,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잡았다고. 잡으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FVOCI 금융자산 내가 투자했어. 뭐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기말에 공정가치가 올라가서 내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FVOCI 금융자산 차변에 자산을 늘려주고 대변에 FVOCI 평가 이익을 잡았어. 이거는 뭐야? 내가 장사해서 번 게 아니잖아. 그죠? 장사해서 번 게 아니고 아직 실현된 게 아니죠. 지금 둘 다 그렇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얘들을 기타 포괄 이익이라고 해요. 기타 포괄 이익이라고 해. 단기 이익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단기 이익은 새우깡을 팔아서 번 거. 그러면 그 단기 손익이잖아요. 그죠? 단기에 장사를 해서 번 거는 쉽게 말할게요. 쉽게 우리 말로 할 거예요. 말로. 평소에 쓰는 말로. 장사해서 번 거 기분 좋아. 그리고 너는 그거 매년 그렇게 장사하겠지? 그게 바로 단기 손익이에요. 단기 손익. 근데 기타 포괄 이익은 뭐냐면 이익은 맞다는 거야. 그죠? 기분이 좋아. 내 땅 가치가 올랐어.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올랐어. 기분이 좋아. 이익은 맞는데 이거는 매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죠? 올해는 운이 좋아서 올라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회사의 본질은 영업이잖아요. 그죠? 주주들이나 이 회사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를 판단할 때는 뭘로 판단해야겠어요? 새우깡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면 새우깡에서 얼만큼 순이익이 잘 나는지 몇 봉지를 팔았는지 순이익은 한 봉지당 얼마나 나는지 뭐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상품도 새우깡은 언제 나오는지 언제 그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장사를 하는 회사를 판단할 때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로직이잖아요. 회사가 뭐 땅 투자를 해서 그게 올랐다고 해서 이 회사를 훌륭한 회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주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주자는 거야. 외부에 공시를 할 때.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새우깡을 팔아서 장사를 잘한 거는 영업이익. 오케이, 영업이익이야. 단기순이익이 이만큼 났어요. 이거고 이익은 맞아. 근데 넓게 보면 포괄적으로 보자면 이것도 이익이야. 컴프레헨시브라고 해요. 포괄 이익은 컴프레헨시브 인컴입니다. 발음은 기타는 other예요. other.
OTHER, comprehensive, 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라고 해요. OCI,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해서 기타 포괄 이익은 OCI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희가 장사해서 한 건 아니고 넓은 의미로 포괄적으로 보자면 이것도 이익은 맞아. 그래서 보고는 해야 되는데 뭐하고는 분리해서 보고하는 거야. 그죠? 단기 순이익하고는 분리를 해야 목적 적합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봤을 때, 아, 너희들은 새우깡을 팔아서 100억을 벌었고, 30억은 독립적으로 따로 포괄이익이라는 이름으로 토지가 증가했구나, 자산 가치가. 이렇게 분리하는 게 뭐랄까, 사람들이 정보가 좋은 정보, 질 높은 정보겠죠.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이 계정이 있는 거예요. 기타 포괄 이익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만든 계정이고, 이용하는 우리가 카테고리고, 걔들도 이익이니까 회사의 자본을 늘려준다고, 그죠? 회사가 기분 좋은 것만큼은 자본의 증가로서 나타나게 돼. 장사를 잘해서 회사가 기분 좋은 거는 결국 어디로 나타나? 이따가 마지막에 볼 여기 5번 보이죠? 이익잉여금으로 결국 흘러들어가죠. 여러분.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흘러들어가? 기말에 마감하는 분기를 해서 이익잉여금으로 흘러들어가잖아. 그래서 회사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영업이익이 얼마야? 1년 동안 했더니 막 역대급으로 많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영업이익도 엄청나. 얘들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지 않고 이 남아있는 이 장사 잘한 만큼을 나눠주지 않고 바로 회사에 쌓아두겠다면, 유보하겠다면, 리테인드 하겠다면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익잉여금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쌓아두는 거지. 유보이익잉여금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 유보된 이익잉여금으로써 자본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5번째 카테고리인데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본이 늘어나겠지. 자, 그러니까 뭐 회사가 기분이 좋다, 뭐 장사를 잘해서 우리가 이익이 많아라는 건 결과적으로 BS 재무상태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요? 당연히 IS 손익계산서에는 그 해에 뭐 장사를 볼 수 있잖아. 장사한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죠. 매출액 얼마, 영업이익 얼마, 뭐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당기순이익 얼마 다 보이잖아요. 자, 결국 최종 올해 기분 좋았던 당기순이익은 결국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흘러들어와서 자본이 증가하게 될 거야. 물론 손해를 봤다면 깎아먹겠지, 자본을. 근데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플러스라면 자본이 증가할 거라고요. 자, 장사를 잘한 거는 이익잉여금에 반영돼서 자본이 늘어날 거고, 우리 회사가 토지가 증가하고 뭐 금융자산이 증가해가지고 증가한 부분은 어디로 나타난다? 그 기타 포괄 이익의 증가분은 어디에서 반영된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반영되는 거예요. 토지 증가했다? 그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서 재평가 잉여금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자본이 커지는 거겠지.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아까 방금 말했죠? 이익잉여금은 쉽게 생각해서 회사가 장사를 해. 여기 장사를 해서 IS 뭐 이게 X1년 매출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매출 뭐 1,000억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매출 원가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NI 당기순이익, NI는 넷 인컴입니다. 넷 인컴 당기 순이익, 순수한 이익이라는 뜻이죠. 당기 순이익 예를 들어가지고 300억이야. 자, 그리고 X2년은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매출이 얼마였다, 뭐 2,000억이었다, 이번에는 뭐 당기순이익은 500억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봐요. 장사를 이렇게 했어. 그럼 X2년 말시점 이익잉여금은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얼마겠어요? X1년 초에 설립했다라고 생각하고 배당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X2년도 말시점에 이익잉여금은 얼마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300억 더하기 500억 해서 800억인 거예요. 이익잉여금은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장사를 해서 번 당기순이익들은 이익잉여금에 누계되어서 쌓여 있어요. 장사를 해서 쌓였다는 거야. 이익잉여금. 아까 전에 여러분 2번에서 자본잉여금이란 거 이건 뭐였어? 이름이 비슷하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 둘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자, 자본잉여금은 회사가 주주들하고 거래를 해서 남겨먹은 이익이라고 했지. 이익잉여금은 그럼 뭐야? 말했잖아, 아까 전에. 당기순이익 뭐라 그랬어? 당기순이익은 회사가 제3자하고 장사를 했겠지. 새우깡 사세요, 갤럭시 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당기순이익이 생겼겠지. 그것들의 합이라는 거야. 주주 외회자들과 내가 거래를 해서 그게
손익거래. 손익거래에서의 나의 이익들의 누계액이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어떤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말하는 게, 야,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지금 30분째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괴로우시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게 공부를 조금 하고 들으시면 이제 귀에 잘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계라고 했지, 누계. 지금 말하는 게. 자본잉여금이든 이익잉여금이든 나머지 계정도 다 마찬가지야. 자본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전부 다 누계예요, 누계. 왜 누계야? 이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이 계정은 무슨 계정인데 지금?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BS 계정이잖아요. 그죠?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BS 계정이야. BS 계정은 그 의미 자체가 계속 누계되지, 잔액이. 그렇잖아요. 재고자산이 예를 들어서 X1년 말 재고자산이 500원 있었어. 500억 합시다. 500억. 통 크게. X1년 말 기말 재고자산이 500억 있었어. 그죠? 그 다음에 장사 하나도 팔진 않고 또 200억어치를 사왔어. 그러면 X2년 말 재고자산은 얼마예요? 700억이죠. 이렇게 계속 잔액이 쌓여가잖아. 물론 중간에 팔렸으면 사라질 거고 잔액이 이어진다고. 잔액이 이어진다고 계속. 그죠? 그 의미입니다. 자본잉여금도 주주하고 X1년도에 거래를 해서 주주와 자본잉여금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뭐 200원이 생겼어. 다음 해에 또 주주와 거래를 해서 300원이 생겼어. 그럼 X2년 말 자본잉여금은 어때? 300원이야? 500원이야? 500원이죠. 왜? 우리는 계속 이 숫자들은 이어지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뭐 지금 중요한 거, 뭐 지금까지 말했던 거 사실 기억 못해도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자본 계정은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할 겁니다. 자본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있던 잔액은 비중의 거래를 반영해서 기말 잔액이 될 거야. 그리고 다음 해로 넘어가. 다음 해로 받아왔어. 이렇게 받아왔어. 그럼 다음 해는 전해 말, 전기 말에서 잔액이 넘어와서 또 1년 동안 거래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 거래가 일어난 게 기초금액을 변동시켜서 기말 잔액이 될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지금 뭐하고 비교해야겠어, 이거는. 손익계산서는 어때요? 손익계산서는 그 1년 있죠, 1년? 1년 동안 매출이 100억, 매출 원가가 뭐 30억, 이런 식으로 거래가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이야, 그 숫자는. 그죠? 그래서 손익계정은 우리가 명목계정이라고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계속 살아서 가는 게 아니야. 명목, 껍데기만 있는 거야, 손익계정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말은 회계원리 때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명목계정, 뭐 실질계정 이런 거 있죠. 들어만 두세요. 손익계정은 뭐야? 그 해 매출은 그 해 매출로 끝이야. X1년도 매출 100억은 그 썼던 그 숫자, 그 매출 100억이라고 하는 거는 X1년 거는 끝이야, 그걸로. 이익잉여금으로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갈 거야. 하지만 매출이라는 계정 자체는 끝났다고, 이제. X2년도 매출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아. 이걸 지금 말하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본을 풀 때 핵심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뭐다? 예를 듭시다. 자본 카테고리에 있는 자본잉여금은 주주하고 거래를 해서 기분이 좋아. X1년도에 300원 기분이 좋아. 이게 있고, 매출을 우리가 300원을 해서 300원만 기분이 좋아. 둘 다 기분이 좋죠? 이 공통점이지, 이거는. 자본 거래를 해서 기분이 좋든, 매출, 손익거래를 해서 기분이 좋든, 기분이 좋은 건 똑같아요, 일단. 근데 그 계정이, 이 자본잉여금, 아무튼 자본 계정들은 이 기분 좋은 300억이 자본잉여금에 반영이 되고, 다음 해 이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 기초금액이 되는 거야, 이거는. 왜?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자본은. 하지만 여기 손익계산서에 기분 좋았던 300원은 X1년도 기분 좋았다고 이게 X2년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X2년도는 너는 너의 장사를 해, 임마! 이런 거야, X1년도가. 내 장사는 끝났어. 네 장사는 X2년도 매출. 너는 X2년도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영원부터 새로 시작해. 알죠,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한 가지 더. 요 정리하면 되고, 오해하지 마세요. 매출은 그냥 X1년도에 하고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X1년도의 손익계정들, 매출 원가, 뭐 급여, 기타 비용, 이런 친구들은 모두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가?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에 가장 최하단에 있는 당기순이익으로 흘러 들어가서, 어때? 어디로 간다고? 얘는? 여기로 간다고 했잖아. 여기 봐봐. 이익잉여금. 결국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요. 모든 손익계정은 결과적으로는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준다고. 뭐를 통해서?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준다고요. 알겠죠? 지금 말하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물 잠깐 마실게요. 한 번은 들어주세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나 다른 강의를 할 때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자세하게 했었었는데 혹시 지금 하는 설명하는 부분을 처음 들으신다면은 한 번은 들어볼 만 합니다. 뭐 이 지금 말한 내용을 뭐 또 듣고 또 공부하고 또 계속 복습을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닌데 한 번 정도는 머릿속에 틀로써 잡아둬야지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서 체계를 잡는데 그 수월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금 카테고리 5개를 조금 더 분석할게요. 카테고리 5개. 이 카테고리 5개, 세부,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걸 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안 중요했냐? 지금까지도 중요했죠. 중요했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세부 계정들을 말할 거야. 지금 여기만 있었던 여러분 뭐야? 자본금,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 포괄손익 누계, 5 이익잉여금. 이거는 뭐예요? 자본이라는 큰 집 안에 5개의 집이, 다시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자본이라는 큰 건물 안에 5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층, 제일 위에 층 자본금, 위에 더 밑에 층 자본잉여금, 세 번째 층 자본조정, 네 번째 층 기타 포괄손익 누계, 다섯 번째 층 이익잉여금 있는데, 자, 각 층 안에 또 방이 있겠지. 그 방이 지금 뭐겠어? 계정 과목이겠지, 계정 과목.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 봤죠? 뭐 주식 발행 초과금, 뭐 재평가 잉여금, 이익 준비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뭐 이런 식으로. 많죠? 지금 이 문제에 나왔던 것만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자, 요 카테고리들을 각각의 방이라고 보세요. 그 방은 지금 이 층이 5개라고 했지, 지금 까맣게 돼 있는. 어느 층에 있는 방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뭐 처음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계정 과목명이 생소하니까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많지는 않아. 한정돼 있어요,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뭐가 나오는지 뭐가 있는지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층에 자본금 카테고리는 이거밖에 없어. 뭐 이거는 이럴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보통주 자본금, 굳이 방을 2개를 나누자면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보통주 자본금방, 우선주 자본금방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기본적으로 그 둘 다 자본금이잖아.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자본금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앞에 설명을 붙이는 정도일 뿐이야. 방은 2개긴 한데 이 두 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아. 그냥 붙어 있는 거다. 그냥 칸막이만 있고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뭐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자본금 안에는 뭐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냥 뭐다? 그냥 자본금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문제에서. 자, 2번부터 중요합니다. 자, 자본잉여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단 3개만 딱 봅시다. 3개만. 3개만. 지금 파란색으로 쓰고 싶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아까 막 설명했지. 주식을 주주가 회사에 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받아가는데 액면 금액 이상으로 초과라는 게 뭘 초과했는지 생각해봐.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주주가 회사에 준 만큼 그 돈, 그걸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감자 차익, 감자 차익은 자, 여러분 감자라고 하는 거는 포테이토가 아니야. 감자를 팔아서 회사가 포테이토를 팔아서 장사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단기순이익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죠? 알겠죠? 농담한 거고. 자, 할 수 있는 농담이 많이 없어요. 회계 수업하면서 여러분 재미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농담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요. 자, 감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포테이토, 우리가 먹는 그 감자가 아니고 자, 감 줄인다는 거야. 감한다 이런 거 들어봤죠? 증가한다, 감소한다 할 때 증가한다는 늘어나는 거, 감소한다는 줄어드는 거잖아, 그죠? 그때 감이야, 감. 줄어든다는 뜻이야. 뭐 옆에 자는 뭔데? 자본금이야, 자본금.
회사가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야.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둘 다 똑같아요, 지금. 회사가 주식을 회사가 주식을 없앤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던 주식을 없애겠다는 거야. 주주들한테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없앨 수도 있고 무상으로도 무상 감지할 수도 있고 유상 감지할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자본을 없앤다는 거야. 자, 이때 여러분 뭐다? 여기 중요한 건 이익이야, 이익. 여러분 항상 생각해.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한 세부 방을 보고 있어요? 자본잉여금 층에 있어요. 자본잉여금 층에 있는 방을 확인하고 있어. 세 개 방을 확인했어.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다? 주식을 최초에 발행할 때 회사가 이득을 본 거야. 잉여를 남긴 거야. 감자 차익은 뭐예요? 기존 주주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주주들하고 거래를 했지. 기존 주주들한테 회사가 말하는 거야. 기존에 주식 가지고 오세요. 지금 우리가 돈 드릴 테니까 혹은 무상으로 할 테니까 이걸 찢을 겁니다. 태워버릴 거예요. 가져오세요 주주님이라고 해서 어떻게든 태웠어. 자세한 건 몰라도 돼. 왜 그런지는 상법에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태웠어. 그러면 회사가 거기에서 이익이 났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액면금액 5,000원짜리 주식을 태우는데 그 대가로서 3,000원밖에 안 줬다고 해봐. 그러면 5,000원짜리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주주가 이 5,000원만큼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근데 그 부담을 덜어내는데 5,000원짜리 부담을 없애는데 3,000원만 지급했다고 해봐, 주주한테. 그러면 이익이 생기죠. 대변에 이익이 생기겠지. 차익. 감자를 하면서 이득이 생겼구나. 회사가 주주와의 거래, 즉 주식을 없애는 자본 감소 거래, 감자 거래를 주주하고 하면서 회사가 이익이 생겼구나. 그게 바로 감자 차익이야. 이것도 잉여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입니다. 3번 뭐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야. 자,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세요. 이따가 또 자본 조정에서 자기 주식에 대해서 이따가 말할 건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이게 말 그대로야.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이 있다고 해봐. 자기 주식이 있다고 또 설명드릴게요. 그 자기 주식을 팔았어. 다시 누구한테 내 주식 다시 사가라. 팔았어요. 팔아서 이익이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자기 주식을 사올 때 7,000원에 사왔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한 달쯤 지났더니 내 주식이 그 주식 시장에서 10,000원까지 올랐대. 그럼 나는 그거를 10,000원에 팔 수 있겠지. 그 주식 시장에서. 그죠? 10,000원에 사갔어, 누가. 그럼 나는 7,000원에 내 주식을 사와서 10,00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하면서, 내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3,000원 생겼죠. 그게 바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또 이것도 봐봐. 결국 뭐야? 그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주주한테 사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내 주식이잖아. 나에 대한 주식이잖아. 그죠? 요거는 약간 제가 더 길 얘기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 자기 주식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자기주 매입하죠. 자사주 매입하는 거 들어봤죠? 그죠? 하는데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상법에서 마음대로 한정적으로만 살 수 있다고 보면 우리는 그렇게 알아둡시다. 보유 수량도 제한이 있고 한정된 상황에서만 자기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자, 어찌 됐든 회사가 내 주식을 내가 샀어. 회사 입장에서. 그걸 나중에 사와서 그걸 소각해서 없앨 수도 있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팔 수도 있어. 다시 팔 때 이익이 생겼죠. 결국 주주와의 거래를 해서 사오고 팔고 내가 내 주식을 다시 팔았으면 그 사간 사람은 뭐다? 내 새로운 주주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결국 주주와의 거래에서 또 생긴 이익이지, 이것도.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은 요 세 개인 거야.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하는 이유 있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 파란색으로 주발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세 개 다 회사가 주주하고의 거래를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본 거다. 이 세 개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다른 색깔을 좀 써보고 싶어요. 연두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연두색 말고 딴 거 있나? 일단 연두색으로 할게요. 이럴 수가. 다른 컬러가 안 보이네. 아이고. 자, 자본 조정은 연두색으로 해볼 거예요. 연두색으로. 자,
자본 조정도 대표적으로 세 개만 우리는 알고 갑니다. 뭐? 네 개야, 네 개. 자, 죄송합니다. 자본 잉여금은 세 개로 외울 거예요, 우리는. 자본 조정은 네 개로 외울 거예요. 자본 조정은 자주 나오는 증거. 첫 번째, 자기 주식. 일단 다 써볼게요. 자기 주식. 두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세 번째, 감자, 자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주식, 처분, 뭐다? 손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자본 조정은 어떤 거라고 했어? 자본 조정은 이 자본에 정확하게 어떤 카테고리에 넣을지를 좀 애매해. 그래가지고 그 조정해주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위해서 그냥 자본 총액을 너는 어느 층에 갈지 아직 애매하구나. 일단 이 층이 있어. 그래, 그렇게 생긴 층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본 조정 층은 어느 층에 귀속될지 좀 애매한 친구들을 모아둔 거다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은 뭐다? 대부분은 차감, 자본에 끼치는 영향이 마이너스인 친구들이 많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까 뭐랬어? 다 차감하는 친구,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차감, 마이너스인 친구들만 공부할 거라고 했죠. 지금 쓴 거 4개 전부 다 뭐다?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우리는 플러스인 것도 있는데 뭐 미교부 주식 배당금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잠깐만요. 제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플러스인 거는 제가 뭐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일단 우리는 마이너스로만 볼게요. 맞아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맞아요. 플러스 배당이 되는 순간 배당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자본금으로 갈 거니까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4개는 다 마이너스 4개다 라는 겁니다. 자, 자기 주식부터 볼게요. 순서대로 볼게요.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주식. 여러분 자기 주식은 아까 제가 위에 자본 잉여 설명할 때 뭐였어? 여러분 용어는 어렵다고. 용어가 헷갈리면 안 돼. 아까 위에서 봤던 여기 이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뭐였어? 자기 주식을 갖고 있다가 그거를 새로 팔아서 그 새로 사간 사람하고의 거래에서 내가 이득을 본 만큼 처분해서 생긴 이익 그만큼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한다고 했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적었어 제가? 자기 주식이라고 4개 딱 적었지. 4자 적었죠. 자기 주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자, 내가 처음에 내가 회사인데 회사가 나에 관한 주식을 시장에서 내 주식을 내가 샀어. 자사주 매입이죠. 자사주 매입을 했어. 내가 보유하고 있어요. 특정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특정 수량에만 사왔어. 갖고 있어. 그 갖고 있는 거 그 자체를 말한다고 지금. 알았어요? 알겠어? 처음에 내가 주주한테 돈을 받고 발행했겠지. 돈 받고 주식을 그 주주한테 줬겠죠? 그럼 이 주주는 갖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주주는 갖고 있다가 주식을 내가 시간이 흘러서 자사주 매입한다고 내가 이걸 사온 거야. 이 주주한테 샀어. 다시 내가 갖고 온 거야. 자, 여러분 이때 자본금을 이 주식은 이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은 나한테는 자본금이었죠. 이걸 사왔다고 해서 그 사오는 순간 이거는 학문적인 그런 이제 그 개념인데 이걸 자산성을 인정해서 내가 사온 내 주식을 마치 다른 회사에 투자한 주식을 사온 것처럼 금융자산으로 볼 것이냐? 안 돼요. 결론만 말할게요. 안 돼요. 자기 주식의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만 사게 하는 거야. 이게 자기 자본을 너무 많이 허용하면 자기 자본을 침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란시킬 수 있어요. 그거를 시장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만 허용한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자기 주식은 내가 임시로 가지고 사온 거야. 얘를 영원히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주식을 임시 사왔어. 내 주식을. 주주가 갖고 있던 나에 관한 주식을 사왔어. 자, 이때 그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하겠어? 일단 이게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돈을 받고 주주가 있고 그 주주가 이 주식을 뭐 사고 파는 건 당연히 자유죠. 주식 시장에서 사고 팔겠지. 그건 돌아다니는 한은 뭐예요? 내가 내 주주가 누구인지는 모르진 않죠. 누구인지는 상관없고 나는 그냥 자본금이 있잖아. 그죠?
자본금이 상태로 있잖아. 근데 이걸 내가 샀다고, 내가 산 경우에는 이거를 자본금을 바로 까거나 뭐 자산으로 인식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 사온 거 그걸 취득 원가로 액면금액이 아니에요. 요것도 더 길게 말 헷갈릴까봐 여러분, 액면금액 아니고 취득원가이죠. 내가 사왔던 그 금액, 액면금액이 5,000원짜리인데 내가 한 주를 7,000원에 사왔다. 그러면 자기 주식은 뭐다? 7,000원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취득원가법으로 한다고. 자기 주식 7,000원이라고 적어요. 현금 차변에 7,000원, 대변에 자기 주식 7,000원이라고 적어. 반대로 말했다. 현금이 나가 사온다는 거 있잖아. 지금 방금 말한 건 삭제. 현금 대변에 7,000원이고, 내가 회사 입장에서 돈을 상대방한테 줘야 되잖아. 현금 7,000원 오른쪽에 적고, 차변에 자기 주식 7,000원이라고 적어요. 차변에. 자, 여러분, 자본은 어디 계정이야? 자본은 대변 계정이잖아. 대변 계정. 대변 계정인데 지금 차변에 생겼죠. 이 차변에 자본 계정이 생겼다는 거는 우리 똑같아. 얘를 오른쪽 대변으로 가져가서 표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해 줘야겠지. 똑같죠?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도 처음에 대변에 감가상각비 차변,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적히는데, 얘를 BS에 표현해 줄 때는 유형자산이 있으면 유형자산 밑으로 차변을 끌고 와야 되잖아. 끌고 오면서 반대로 와야 되니까 숫자는 그대로 숫자는 그대로이지만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 그죠? 차감한 형식으로. 똑같아. 이 자본 조정도 자본에 끼치는 영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자기 주식 그 자체는 뭐라고? 자본에 끼치는 영향이 마이너스라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지금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 그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기 주식을 처분한 거 아니야.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내가 아직 판 건 아니고 사와서 보유하고 있는 그거. 그 자기 주식은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자본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친다고. 그죠? 자기 주식이라고 해서 자기 주식 7,000원이라고 해서 양괄호로 표현해서 차감한 형식으로 자본에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 거 볼게요. 지금부터 말할 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있죠. 이거는 여러분 위에 봐봐. 위에 있는 여기 세 친구들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얘들하고 여러분 짝이야, 짝. 커플이라고, 커플이에요. 이어져 있어. 링크가 있어. 봐봐. 자본 잉여금 중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였어요? 내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주한테 그 액면금액 이상으로 돈을 받은 거. 그래서 이익을 받잖아. 그래서 자본 잉여금이라고 한다면, 그죠? 잉여니까. 근데 이거는 뭔데? 이른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야. 뭐보다 할인 발행했다는 거야? 액면금액보다 할인해서 했다는 거야. 액면금액은 5,000원인데, 우리 회사 상황이 안 좋든지 4,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5,000원짜리 주식 드릴게요.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4,000원 누가 줬겠죠? 그럼 액면금액 5,000원이야. 5,000원 찍혀 있어. 그럼 뭐야?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할인 발행해서 생긴 액면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이 나는 금액이다. 그래, 차금. 차금은 뭐라고 그랬어? 기억나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뭐야? 여러분 이름이 비슷한 거 제가 지금 다른 파트도만 말하고 그래가지고 헷갈릴 텐데, 자본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 또 뭐 재평가 잉여금 매도 가는 게 아니고 FVOCI 평가이 지금 금융자산, 유형자산 모든 파트를 다 말하고 있죠. 지금 자본 수업하면서. 자본은 원래 그래요. 자본은 다른 모든 파트를 다 해야지 자본을 풀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재무회계를 공부할 때 다른 파트를 모두 자세히 알아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이해가 되는 게 자본, 그리고 오류 수정, 그리고 현금 흐름표 이래요. 왜냐하면 이 세 파트는 다른 파트들을 모두 끌고 와서 풀거든. 다른 파트들을 끌고 와 다른 파트에 쓰였던 계정들과 회계 처리의 개념을 다 총망라해서 푸는 그 챕터거든요. 자본, 오류 수정, 현금 흐름표. 자, 우리 사실 현금 흐름표랑 오류 수정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실무 2급에는 잘 안 나오죠. 현금 흐름표는 가끔 나오고 오류 수정은 우리 파트에 안 나와. 회계실무 1급 때 가끔 나와요. 요거는 딴 얘기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듣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분은 둘 중에 하나야. 다른 게 파트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데 지금 순수하게 그냥 이 자본 파트 이 자체가 좀 어려워서 그냥 이해가 조금 추상성이 높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경우는 지금 다른 거래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돼. 재평가 잉여금 그게 뭐예요? FVOCI 기타 포괄 손익 측정 금융가치
금융자산 금융자산 평가이익 그게 뭐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말하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뭐예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파트를 하면 조금 더 자본하고 오면 자본이 좀 더 잘 들릴 겁니다. 원래 그래, 자본 파트가. 원래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본 파트는. 계산하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여기는. 다른 파트보다 아예 뭐랄까 그 계산해서 뭐 현재가치 당겨오고 이런 게 아니야. 여기는.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들을 어디에 쓸 거냐. 이런 게 중요해, 지금 여기는. 하지만 어디에 쓸지를 모르겠죠. 다른 파트를 잘 모르면. 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세요. 우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똑같다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뭐였어요? 사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회사가 액면 표시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작죠? 그죠? 시장 이자율은 12%인데 예를 들어서 액면 이자율은 10%밖에 안 돼. 우리가 줄 수 있는 표시 이자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싸게라도 발행해야 되니까 할인 발행할 거 아니야, 사채를. 그죠? 액면 금액보다 사채를 액면 금액보다 할인 발행함으로써 생기는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과의 차이 나는 금액. 이다라고 해서 그걸 바로 우리 뭐라고 했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했잖아. 그 똑같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건 뭐라고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액면 금액 5,000원인데 우리 회사는 4,000원만 받기로 했어. 할인 발행했어. 할인 발행. 액면 금액보다 할인 발행했어. 그래가지고 요 차이 나는 1,000원. 이거를 우리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할인 발행하게 됨으로써 생긴 액면 금액 5,000원과 할인 발행 금액 4,000원과의 차이 나는 금액 1,000원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회사 입장에서 손해지. 자본 거래를 했어. 근데 회사 입장에서 손해인 거야. 그죠? 그걸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위에 말했던 제가 짝이라고 했죠. 이 둘은 짝이야, 짝. 지금 화살표 그렸지? 이 둘은 대칭되는 짝이라고. 짝이라는 의미가 항상 사이가 좋다. 지금 이런 말이 아니고 얘들 둘은 개념상 대칭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짝꿍이다라는 겁니다. 자, 감자 차익이 있었어. 근데 밑에는 뭐 있어? 제가 뭐라고 적었어? 감자 차손. 아까 감자 차익은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회사가 본 이득이었어. 근데 이건 뭐예요?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회사가 손해를 봤어. 차손은 차이 나는 손해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차익도 마찬가지야. 차이 나는 이익 금액이다라는 거고 차손은 기분이 안 좋아. 그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5,000원짜리 액면 금액인 주식을 없애는데 그 대가로서 6,000원을 줬다고 해봐. 주주한테. 현금 6,000원 회사 입장에서 대변해줬고 5,000원짜리니까 자본금 5,000원이라고 차변에 사라지겠죠. 차변 잔액이 1,000원 생기죠. 그게 바로 감자 차손 1,000원인 거야. 손해죠, 손해. 주주하고 거래를 통해 가지고 1,000원만큼 손해가 생긴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건 뭔데? 내가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팔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팔았는데 아무튼 팔면서 손해를 본 거야. 뭐다 이거는? 예를 들면 아까 그 전 예를 들면 내가 자기 주식을 7,000원에 사왔어. 그럼 자기 주식 7,000원이라고 내가 지금 갖고 있었지. 이거를 처분하는데 6,000원밖에 못 받았어. 그럼 뭐다? 현금 6,000원 차변에 적히고 자기 주식 7,000원이 대변에 적히죠? 그럼 차변에 지금 구멍이 어디 생겨? 차변에 생기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000원이 생기지? 뭐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위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짝꿍이 이제 대칭되죠? 대칭된다. 손실인 거야, 손실. 그러니까 뭐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 세 개 다 뭐다? 주주와 회사가 거래를 했는데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회사가 입은 손실인 거야. 이해되죠? 이 네 개, 자본 조정은 지금 말한 이 네 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짝꿍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일단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고 헷갈리는 거 한 번 더 정리하고 갑니다. 한 번 더. 지금 말하는 게 지금 1시간 넘게 말하고 있는데 이론 정리라고 해서 한번 따로 클립을 만들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문제까지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한 2시간 반까지 걸릴 수 있어. 수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한 강의는 지금 이 자본 이론 정리라고 해서 한 강의로 만들어 둘게요. 자, 여러분 뭐다? 자기 주식 발행 초과금과 자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대칭되는 개념으로 짝꿍이다.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도 역시 대칭되는 개념으로 하나는 이익, 하나는 손해로 짝꿍이다.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대칭되는 개념으로 짝꿍이다. 이렇게 세 개씩 짝꿍으로 외우면 편하겠지.
머릿속에 공부를 할 때 지금 머릿속에 이 건물을 떠올려. 이게 건물이라고 해. 자본에 대한 건물이라고 하고 각층이 있는 거야. 1층, 2층, 뭐 3층, 4층, 5층이라고 해도 좋고 제일 위층이 1이니까 좀 그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층이 5개가 있다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 자본 잉여금 두 번째 층, 위에서 두 번째 층이에요. 위에서 두 번째 층, 그 위에서 세 번째 층, 가운데 층, 자본 조정 층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짝꿍이 세 쌍이 있었어. 주발초, 주할차, 감자차익,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짝꿍이 있다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어. 다만 뭐다? 이익이 되는 거는 자본 잉여금 층에 있는 거야. 손실이 되는 거는 자본 조정 층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짝꿍으로 세 쌍을 외우고 하나 더 아까 전에 제가 헷갈린다고 했던 거 뭐야 이거? 자기 주식이라고 적었죠. 이거는 뭔데? 자기 주식 그 자체를 말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자기 주식이라는 게 지금 3번 나오지. 여기 한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자기 주식 그 자체 3개가 있다고. 이거를 누가 툭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이 다 나와야 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뭔데? 자본 조정이요. 자기 주식은 그것도 자본 조정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본에 관한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자기 주식에 관련된 거 3개 계정을 지금 정리할게요.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무슨 계정이에요? 자, 마이크 됩니다.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어떤 카테고리죠? 그쵸? 자본 잉여금 카테고리야.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무슨 카테고리예요? 자본 조정. 그죠? 자, 그렇다면 자기 주식이라는 그 자체는 무슨 계정이죠? 자본 조정입니다. 결국 뭐야? 자기 주식 그 자체하고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 2개 다가 어디다? 자본 조정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둘 다 자본에 차감하는 형식이에요. 자본 전체에 미친 효과는 둘 다 마이너스야.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회사 전체 자본에 끼치는 효과는 마이너스야. 오케이? 그리고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자기 주식 갖고 있던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생긴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것도 당연히 주주와 거래해서 손실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아예. 그러니까 이 손실도 마이너스라고. 알겠어요? 숫자 한번 제가 지금 말해볼게요. 써볼까?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천천히. 여기 있다. 여러분, 자기 주식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론 정리하는데 요때 그냥 한번 잘 들어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주식을 예를 들어서 X3년? 갑자기 3년은 좀 뜬금없다. 자, X1년 4월 한 5일쯤에 자기 주식을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대요. 자기 주식 7,000원에 매입.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요거 예를 한번 볼게요. 천천히 보세요. 이거를 X1년 4월 15일에 자기 주식을 5,000원에 처분. 자, 이 경우에 이 두 가지, 요 두 개만 보면 여러분 됩니다.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회계 처리를 하고 요 회계 처리가 자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현금 7,000원 줬다고 했죠? 현금 7,000원. 현금이 나가야겠지. 그리고 사온 거는 뭐라고 적는다고요? 자기 주식 7,000원이라고 적는데 여러분 이거는 BS의 이 회계 처리는 자, 자기 주식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의 마이너스 영향 7,000원이라고 했죠? 자, 요 거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BS의 효과 4월 5일에 BS에 요것만 있다고 하면 자본 카테고리에 자본 조정 아까 3층이죠? 다른 건 없다고 지금 할게요. 3번 층이잖아. 자본 조정 밑에 자기 주식이라고 적고 양괄호 쳐서 차감한 형식으로 7,000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오케이 4월 15일이 됐습니다. 5,000원에 처분했다. 어때요 여러분? 현금 5,000원이 들어오죠? 그리고 처분했으니까 자기 주식이 사라지겠지? 자기 주식 7,000원.
그럼 여기 차변에 뭐가 생겨요? 그치? 2,000원만큼 손해를 봤잖아.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00원. 이렇게 생겨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00원 생기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요 회계 처리는 잘 따라왔죠? 지금 이 회계 처리가 지금 한 회계 처리가 자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본에 어떤 이펙트, 어떤 효과를 줬는지 이거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어때? 일단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기 주식 자체가 사라지죠. 그죠? 사라지니까 이 자기 주식은 어떻게 돼? 없어지겠지? 그죠?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건 무슨 계정이라고 했어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계정이라? 무슨 계정이야? 그죠? 자본 조정 계정이라고 했잖아. 자본 조정 밑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00원 이렇게 적어야겠죠? 자, 자기 주식 7,000원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자기 주식 7,000원이 지금 이렇게 사라졌죠? 이건 어떤 효과예요? 원래 차변에 7,000원, 자기 주식이 이렇게 마이너스 7,000원이라고 여기 있었잖아. 그죠? 마이너스 7,000원. 이게 사라져서 없어졌지. 그러니까 효과로만 보자면 뭐다? 7,000원 플러스 효과야. 지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손익것,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있죠. 지금 이 자본 카테고리는 BS 계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 지금 손익 계정이라면 여러분, 손익 계정하고 달라. 손익 계정이라면 이 처분 손실 2,000원, 요것만 처분 손실이라는 것만 우리가 IS에 효과를 끼치죠.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5,000원이 사라졌어. 그러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00원 생겼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총액법이 아니라 순액법으로 한다고 하면 이 2,000원이 이펙트가 될 거 아니야. 이펙트가. IS 이펙트. 손익 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 자기 주식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이라는 게 사라지고 있죠. 자기 주식은 원래 차변 계정이었고 자본의 마이너스 효과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자본의 마이너스 효과인 친구가 사라지고 마이너스였던 게 사라져. 마이너스였던 게 0이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효과는 어때? 마이너스 7,000원이 0이 된다. 이 효과는 어때? 플러스 7,000원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 효과는 자기 주식이 사라진 효과는 플러스야. 플러스 7,000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 여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게 생겼죠. 자본 계정이 생겼지. 지금 여기. 그죠? 마이너스 2,000원 생겼잖아. 마이너스 2,000원. 효과를 말하는 거. 지금 위에 제가 동그라미로 위에 쳐서 동그라미 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친 거는 효과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 7,000원 마이너스 2,000원이죠. 이 두 개 합치면 여러분 어때요? 플러스 5,000원이지. 자본 이펙트. 이 자기 주식을 5,000원에 처분한 거래가 자본에 끼치는 효과는 뭐다? 결국 플러스 5,000원이다 라는 거예요. 두 효과를 합치니까. 플러스 7,000원 마이너스 2,000원 합치니까 플러스 5,000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효과는 이 플러스 5,000원은 뭐하고 같아요? 이 플러스 5,000원은 어디하고 똑같아? 여기. 이 거래에서 들어온 현금하고 똑같죠? 그죠? 이거 봐봐. 는 똑같죠? 자본 거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결과적으로 주주하고 회사가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회사가 주주한 새로운 사람한테 5,000원을 줬죠? 그죠? 5,000원을 줬잖아. 그러니까 이 5,000원만큼 나갔죠. 그러니까 이 4월 15일 거래는 결국 회사가 5,000원이 현금이 나갔지 그만큼 회사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들어왔잖아. 지금 반대로 말했어요. 자기 주식을 주고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죄송합니다. 반대로 말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현금 5,000원. 죄송합니다. 현금 5,000원이 들어왔어. 결과적으로 이 자기 주식을 5,000원에 처분한 요 거래로 인해서 회사는 현금 5,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5,000원만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 거래로 인한 효과는 자본 이펙트는 현금을 보면 돼. 만약에 문제에서 이 거래로 인한 자본에 미친 효과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여러분 나올 거거든요. 자, 그냥 검증하는 차원에서 써도 좋고 결과적으로 자본에 미친 효과는 뭐다? 현금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플러스고 현금이 나갔으면 그만큼 마이너스야 자본에. 그것만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뭐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실전에는 기출을 풀 때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자기 주식 7,000원 마이너스인 게 0으로 사라지니까 지금 플러스 7,000원 효과 그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자본 조정 마이너스 2,000원이 생기니까 이 둘을 합치면 플러스 5,000원 그리고 현금을 확인해 봤더니 현금 계정을 확인해 봤더니 현금 플러스 5,000원 오케이 크로스 체크 확인하는 거야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지금 여기는 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겠죠? 눈으로 딱 봐도 확인되잖아. 현금 들어온 거랑 나머지 효과들을 확인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합친 거랑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현금 플러스 된 거에 자본 효과겠지. 자본에 미친 효과 맞는데 막 보통 여러분들이 볼 때는 효과가 여러 거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거래들을 확인할 때는 뭐 확인 차원에서 한번 해보세요. 각각의 자본 계정이 자본 전체 카테고리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금 들어오고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걔들의 들쑥날쑥한 것들을 합해봤더니 뭐 플러스였다. 그러면 자본이 미치는 효과는 플러스 얼마일 테고, 그런 식으로 상호 확인하는 과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결과적으로 회사는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발생주의라고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회사는 결국 그 발생주의도 그 회사가 문을 닫을 때는 다 현금으로 회수해야 하는 거예요. 회수해야 이득인 거지.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자본거래에서의 자본에 미친 효과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자기 주식을 거래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몇 개 더 있어요, 중요한 게. 지금 말하는 건데, 근데 이론되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은 이따가 풀이를 할 때 잘 들어올 겁니다. 귀에 쏙쏙. 한 가지 더 말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했었던 여기서 보세요. 짝꿍 있지? 지금 짝꿍 3세트. 세 세트. 첫 번째 세트 뭐예요? 여기 첫 번째 주발초 주할차. 첫 번째. 두 번째 친구 뭐다? 감자차익 감자차손.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지금 세트 이 세 세트 있죠. 이 세 세트에 관한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말하는 게 사실 자본 회계 처리의 핵심이야. 자본을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말하는 걸 알고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뭐다? 이 짝꿍들 있지? 이 짝꿍들은 동시에 자본 계정에 나타날 수가 없어. 이 짝꿍들은 내 짝과 같이 내가 짝을 이루는 이 대칭되는 이 짝꿍과 같이 자본 계정에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말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을까요? 자본 잉여금 층에 주발초 100원, 그리고 3번 층 자본 조정 층에 3번 층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원, 이렇게 동시에 뜰 수 있을까요? 뭐 쓰면 뜨죠. 못 뜰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못 뜹니다. 지금 그게 자본회계 처리의 핵심이야. 한 번 더 다른 걸로. 감자 차익이 자본 잉여금 층에 감자 차익이 200원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3번 자본 조정 층에 감자 차익이 100원이 동시에 이렇게 계상해서 2층에도 감자 차익, 2층에 감자 차익, 3층에 감자 차손 이렇게 써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 없어요. 회계 처리를 할 때 여러분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일단 이따가 사례를 들어가지고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일단 말로 한번 해볼게요. 말로. 자, 감자 차익으로 합시다. 회사가 작년에 감자를 하면서 차익이 300원 생겼다. 예를 듭니다. 300원 생겼어요. 300원 생겼어. 자, 그 계정은 손익 계정이 아니라 지금 자본 계정이잖아. 그지? 그렇게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 카테고리에 있는 애잖아. 자본 잉여금 카테고리에 있잖아. 지금 이 감자 차익은. 얘는 작년에 생긴 300원이야. 올해 초에 이 300원이 있어 없어? 있죠? 아까 계속 말했던 거잖아. 이어지지? BS 계정이니까. 자본 계정은 BS 계정이니까 올해로 넘어와서 그대로 있다고. 이 상황에서 올해 또 감자를 했어. 그런데 올해는 감자를 하면서 감자 차손이 생겼어. 50원만큼. 손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손해가 50원 생겼다고 지금. 올해 감자를 했는데 자본금을 감소시켰더니 50원만큼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는 거야. 이 손해인 50원을 회계 처리할 때 계정을 어때? 차변에 감자 차손 50원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어때? 왜? 기존에 대변에 자본 잉여금 카테고리 밑에 감자 차익 300원이라는 애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이 중에서 50원만큼을 먼저 없애줘야 돼. 차변에 감자 차익 50원이라고 해서 원래 대변에 있었던 300원 중에서 50원만큼을 차변에 적으면서 없애줘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잔액은 얼만데? 감자 차익은 이제 250원만 남아있겠죠. 알겠어요? 회사가 손해 50원을 인식할 건데 그 손해 50원을 인식하는데 기존에 얘하고 짝을 지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은 세트잖아, 세트. 다른 쪽에 이익이 났다면 이 이익부터 없애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자 차익이 작년에 300원인데 올해 감자 차손 손해가 500원이야. 그럼 이거 처리할 때 손해가 500원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거야. 기존에 회사에 자본잉여금 300원이 감자 차익 300원이 있구나. 너부터 일단 없어져 봐. 야, 그래도 200원이 손해를 이제 나타내야 되네. 기존에 잉여금 300원, 감자 차익 300원을 없애고도 200원이 모자라네. 오케이, 너는 감자 차손 200원이라고 적어.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게 핵심인 거야. 기존에 있던 것부터 없애야 돼요. 지금 말하는 거는 차손이 먼저 생겼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짝꿍되는 계정이 기존에 남아있다면 그 계정부터 다 없애야 돼. 기존에 있던 그 계정을 반대 계정에 써서 다 없애고도 모자랄 때 새로 인식하는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를 주발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이 세 개 다 똑같거든요. 똑같아. 자, 지금 말한 거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지금 듣는 게 절대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절대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에 대한 기출을 이런 이론적인 베이스 없이 그냥 기출 문제만 보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 왜냐하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했던 회계 처리하고 너무 다르거든. 그래서 그냥 외운 것 같은데 외운 게 아닌 거야. 사례가 다르게 나오면 다른 기준에서 막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이론 이 클립 있죠. 이거를 한번 충분히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본 거래를 풀 때 필요한 모든 이론이 지금 말할 이 회차에 다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X 1년도 뭐 3월에 자본금을 감소하면서 감자, 뭐 유상감자를 했어요. 유상감자. 자, 유상감자를 했다. 액면 금액은 500원인데, 그거를 현금 200원 밖에 안 주고 감자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적을게요. 나중에 여러분 복습할 때 참고하시라고. 액면 금액 500원인 상황인데, 200원만 주고 감자.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던 주주한테 주식을 뺏어 와서 태우는 거니까 자본금이 일단 바로 사라져요. 액면금이 500원짜리니까 여러분 자본금은 액면금액이라 그랬지. 그죠? 한 주 곱하기 액면금이 500원 해서 자본금 500원이라고 했잖아. 아까 전에 발행한다고 하면 한 주를 지금 받아서 태웠어. 현금을 주고 현금을 얼마 줬는데요? 현금은 200원밖에 안 줬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야, 기분 좋다. 회사의 부담 500원이 사라졌는데 현금은 200원밖에 안 나갔어. 감자 차익 300원이 생기는 거야. 이 감자 차익은 여러분 뭐라고요? 카테고리가 뭐였어요? 그렇죠? 자본 잉여금 카테고리야. 그리고 여기 사라진 자본금은 뭐라고요? 일단 이게 뭐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무슨 카테고리다? 1층 자본금 카테고리겠지. 제가 밑에 양괄호 쳐서 하는 거는 카테고리를 말하는 거야. 몇 층이지, 몇 층? 층을 말하는 거라고. 이 분류를 알아야 돼요. 이 자본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헷갈린다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이 쓴 게 어떤 층, 즉 어떤 중분류, 어떤 층을 적은 건지 알아야 돼. 어떤 층에 있는 친구를 지금 내가 쓴 건지를 알아야겠지. 자, 요거 여러분 한번 분석하고 갈까요? 감자 차익 300원 생긴 거 알겠죠? 자, BS. 어때요? 기존에 자본금이 500원 있었는데 얘는 사라져서 이제 없어진 거고요. 자, 대변에 자본잉여금 밑에 감자 차익 500원이 생긴 거야. 자본잉여금은 2번 층이었죠.
300원. 죄송합니다. 이거 지우자. 감자 차익이 얼마다? 감자 차익이 300원. 요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부 더 합시다 하는 김에, 지금 이 거래가 3월, X1년 3월 달에 일어난 유상 감자가 회사에 끼친 영향은, 회사의 자본에 끼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찾아볼까요? 자본금이 500원 사라졌죠? 마이너스 500원. 감자 차익은 여러분 어때요?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이 생긴 거니까 플러스 300원이겠지. 자, 여러분 어때? 자본에 끼친 영향은 마이너스 200원이죠. 요거 두 개 합치면, 그죠? 마이너스 200원이죠. 요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이 거래에서 현금 부분을 보면 안 된다 그랬지. 현금이 나갔죠? 마이너스 200원이지. 맞죠? 자본에 끼친 효과는 마이너스 200원입니다. 이 거래로 인해서는. 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 해로 넘어갈까요? 다음 해로. X2년이 되었어. X2년, 5월, 다른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다음 해라는 게 중요해요. 다음 해. 다음 해가 돼가지고, 이번에는 또 감자 차익을 하는데, 이번에 감자를 한다고 할게요. 감자를 하는데, 이번에는, 얼마 주고 했다고 할까요? 오케이. 900원 줬다고 해볼게요. 자, 이번에 또 한 주 없을 거야. 이번에도 유상감자 적을게요. 내용을 적을게요. 유상감자를 할 거고, 액면은 똑같이 500원짜리를 없앨 거예요. 그리고 900원이나 주게 됐대. 900원 많이 아니죠? 900원을 주고, 900원이나 주고 감자한다. 자, 자본금 500원이 사라지고요. 자, 현금 900원이 나가죠? 자, 이제 지금 말하는 게 중요한 거야. 제가 아까 전에 막 중요하다고 했던 게 지금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이 박스. 지금 이 박스만큼 왼편에 블랭크가 생겼죠. 빈칸이 생겼잖아. 이건 뭔데?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순서야. 회사가 손에 400원이 생겼네.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는 거야. 차변에 빈칸이 생겼다. 이건 손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그죠? 500원짜리를 없애면서 900원이나 줬잖아, 지금. 그죠? 400원이 손해야. 400원만큼 손해다. 자, 그때 뭐를 체크해야 되라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손해다. 감자 차손 400원. 오케이, 넘어가자. 집에 가자. 안 돼요. 그럼 다음에 시험 다시 봐야 돼. 아니에요. 감자 차손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알았죠? 감자손 400원 적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생각하는 거 1번. 손에 400원이 생겼네. 자, 2번. 짝꿍 계정의 잔액이 있나? 혹시 짝꿍 계정에 잔액이 있나? 라는 걸 항상 체크해야 돼. 여러분 이게 꼭 물어보십니다. 요 정도 페이크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거래가 하나도 없다면 신경 쓸 거 없어. 올해 이 자본거래 감자가 처음 일어난 거라면 손해 400원은 100% 다 감자 차손 400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주신다고. 자, X2년 초에 이제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주겠지. X2년도를 물어본다고 할게. X2년 초에 자, 감자 차익이 300원 있습니다. 라고 준다고. 지금 이 문제도 그렇지. 우리가 지금 풀 문제도 기초에 감자 차익, 자본잉여금 밑에 있는 감자 차익 계정에 300원이 있습니다. 라고 준다고.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X2년 중에 이런 여기 900원 주고 감자한 이런 거래가 생겼습니다. 라고 문제를 준다고. 이건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바로 손해 400원을 확인한 다음에 그냥 손상차손 400원을 적으면 틀린다고. 100%야. 교수님께서 그렇게 안 주신다고. 문제를 그렇게 심플하게 안 줘. 1번 손해 400원이라는 거를 안다. 2번
혹시 이 해당되는 손상차손이 아니고 감자차손을 쓰고 싶은데 그 짝꿍되는 계정인 감자차익 계정에 잔액이 있나?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세요. 어때? 있어 없어? 있나? 여기 3번 이제 생각하는 거 3번이에요. 지금 1번, 2번, 3번. 뭐다? 3번은 뭔데? 있구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뭐? 얘부터 없애줘야겠구나. 4번. 지금 총 손해가 400원인데 기존의 감자 차익이 300원 있구나. 아니 너부터 다 없어져야겠구나. 총 400원인데 다 없어져도 모자라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 다 없애줘야겠죠. 감자 차익 300원이라고 여기 적어줘야 돼. 지금 여러분 감자 차익 300원을 왼쪽에 적는 거에 어떤 의미야? 기존에 있던 감자 차익을 소멸시키는 붕괴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거 알아요? 저도 똑같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익, 손실 이런 계정 있죠. 차익, 차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손익 계정을 지금까지 쭉 공부했을 거야.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런 거. 그때 여러분 이랬던 적 있어요? 없었지. 유형자산을 처분했어.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손실이 400원 생겼어. 그때 뭐 이렇게 체크했던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유형자산이 처분해서 손실이 생겼으면 그냥 처분 손실 400원이라고 그냥 적었잖아. 맞지? 맞잖아요? 그게 맞아. 거긴 그게 맞아. 손익거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런데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처분했는데 작년에 처분 이익이 100원 있다. 지금 이 숫자 똑같이 쓸게요. X 1년도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300원 있다. 올해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400원 손실이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적 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뭐 1번 생각해라, 2번 잔액이 있나 이런 거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지. 거기는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 400원이라고 적어버리면 끝이야. 정답이야 그게. 근데 여기는 왜 그래? 여기는 자본 계정이잖아 일단. 손익 계정이 아니야. BS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잔액이 남아있다면 해당되는 계정부터 사라지게 해주고 새로 인식해줘야 되는 거야. 그죠? 명칭이 어렵잖아. 차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치 손익 계정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못한다고. 이해가 안 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손익 거래에서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는 거야. 자본은 다르다고. 자본 거래는 손익 거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본 거래를 할 때만 좀 다르게 생각해 주세요. 차액이라는 계정을 차변에 쓰는 게 너무 어색하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왜 그래요? 차익은 여기. 그죠? 작년에 써가지고 이렇게 대변에 차익 300원 계정이 남아있는 거야. 계속. 올해 넘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적어서 없애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대변에 있던 300원 차액을 이렇게 차변에 적어줘서 없애줍니다. 그죠? 자,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요. 자, 그러고 나서도 남은 거. 그거를 감자 차손으로 100원 인식해줘야 돼. 결국 우리는 400원의 손해를 인식했어요. 어떻게? 이익 300원을 없애줌으로써 300원만큼의 손해를 인식했고, 추가적으로 감자 차손이라는 계정을 추가적으로 써줌으로써 100원을 또 손해로 인식한 거야. 지금 손해 400원을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개였다고. 뭐라고? 기존에 있던 감자 차익 300원 계정이기 때문에 이 감자 차익 300원을 대변에 있던 거를 차변으로 적어주면서 300원만큼을 없애주면서 300원만큼의 올해 손실을 인식. 100원만큼은 감자 차손이라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면서 100원을 손해로 인식.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순서 잊지 마세요. 자, 1번 뭐다? 손해가 400원 생겼네. 2번. 혹시 이 계정, 자본, 감자와 관련된 짝꿍 계정의 잔액, 대변 맞은편 잔액이 남아있나? 오, 있네. 감자 차익이라는 자본 인여금 계정이 남아있네요. 자, 있구나 3번, 있구나 어디 있어? 있구나, 요거죠? 이거 3번, 여기 3번, 있구나. 그렇다면 너부터 없어져야겠구나? 4번. 감자 차익 300원, 너 없어져라. 300원, 손실 인식. 자, 그리고 나머지 5번, 새로 감자 차손 인식해야겠구나. 100원. 요렇게 인식해야 숫자가 맞구나.
오케이, 따라왔어요? 잘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이거 있죠? 지금 말한 요 로직 있죠? 로직. 이 로직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제가 이따가 풀어드릴 때 다른 회차의 자본 거래도 마찬가지야. 다른 회차의 자본 회차 문제도 마찬가지로 다 풀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로직은 어디에 다 적용된다고요? 이 세 쌍, 주발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 얘들도 서로가 없어져야 새로 인식할 수 있어. 지금 봐, 똑같죠?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지금 본 건 당연하고요. 얘들도 마찬가지. 자기주식 처분 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상대방 잔액이 남아있다면 걔부터 다 없애주고 새로 인식해줘야 돼. 없애줘야 새로 인식할 수 있다고. 알겠죠?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게 제가 심심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본 기출을 풀 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자, 정말 중요한 걸 했고, 자, 그러면 이어서 마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어서 지금 하나 더 남았죠. 뭐다? 기타 포괄손익 요객 4층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와도 되겠죠, 여러분은? 전 어차피 지금 이론 정리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다 들으신 분은 없을 것 같고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들으시거나 그것도 되게 훌륭한 분들이야. 그분들도. 잘라서라도 여기까지 왔으면 그건 진짜 엄청난 분들이고 대부분은 앞에 듣다가 자거나 끄거나 다른 유튜브 추천 올라온 거 보고 있거나 이건 이미 닫았을 거야. 이거는 안 들어 임마. 자본은 복이다. 막 이랬을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꾸준히 만약에 천천히 다 차분히 따라오신 분들은 그만한 대가를 받으실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꼭 천천히 들어주세요. 잘라서라도 나눠서라도 들어주세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아까 우리 2개만 가자 그랬어. 뭐 2개만. 1번 재평가 잉여금. 얘는 뭐 유형자산 파트에서 공부했어요. 2번 FVOCI 금융자산 평가 이익. 자, 얘들은 둘 다 기타 포괄 이익이라고 했어요. 걔들의 또 누계액이겠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기타 포괄 손익들, 기타 포괄 이익들이 여기 쌓여 있다는 거야. 누계액으로서 여기 쌓여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이따가 문제에서 볼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재평가했더니 X1년도에 100원, 그리고 X2년도에 200원 있었다라고 하면 X2년도 말 시점에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예요? 300원이죠. 이런 식으로. 누계로 쌓여 있다는 거야. 그죠? 굳이 누계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다른 계정들도 BS 계정이니까 기본적으로 다 누계 개념이잖아. 그죠? 근데 왜 굳이 4번에만 누계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거는 기타 포괄 이익이라는 포괄 손익 계산서 계정들이 모여있다는 뜻으로 모여서 여기 와 있습니다. 라는 거야. 포괄 손익 계정은 기본적으로 손익 계정이니까 당해로서 마감은 된다고. 근데 걔들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거야. 이익잉여금도 당연히 누계 계정이에요. 당기순이익들의 누계. 당기순이익 누계이 이익잉여금이야. 이익잉여금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당기손익 누계액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표현을. 그죠? 당연한 거야. 이익잉여금은 그 개념, 정의 자체가 당기손이익들의 누계액이란 개념이거든. 근데 여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그냥 특별하게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야. 기타 포괄 이익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누계에서 쌓여 있어요. 라고 한번 그냥 표현해 주는 걸 뿐입니다. 자본 계정을 비롯한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모두 다 BS 계정이니까 다 누계 개념이에요. 당연히. 얘만 한번 강조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타 포괄 이익들의 누계액들이다. 영어로 하자면 AOCI라고 해요. 아까 기타 포괄 이익이 뭐라 그랬어? other, 명확한 발음. other comprehensive income, OCI. 기타 포괄 이익이고요. OCI들이 누계돼 있다. 죄송합니다, 발음. accumulated. ACCU, 뭐, MULI, 뭐 있죠? LA, 뭐, T. 누적하다는 뜻이잖아. accumulated. 발음은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A라고, 대문자 A. 누적된, 누계의, 누적된 OCI, AOCI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자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AOCI예요. OCI들이 accumulated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너 사고할 거면서 왜 자꾸 영어를 쓰냐라고 하면 영어 개념이 조금 더 머릿속에 잘 이렇게 남아요. 이건 생각이 나름인데 영어가 조금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회계 그 계정을 말할 때 조금 그렇거든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 뭐 한자잖아요, 한자. 그렇기 때문에 뜻을 충분히 풀어서 생각하면은 그게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제가 AOCI라고 하는 것도 영어 단어를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accumulated 누계의 other 기타의 comprehensive 포괄 income 이익 이렇게 해석하면 AOCI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것을 한번 계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풀어서 용어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시간 40분이 됐는데 자 됐죠?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 5번째 층 이 건물의 5번째 층 제일 아래층에 왔어. 아래층 제일 아래층 이익잉여금 층 5번 층 제일 마지막 층 제일 아래층이라고 할게요. 아래층 이익잉여금 뭐라고요? NI 당기순이익들의 각 해 당기순이익들의 누계액 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배당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배당하면 빠져나갈 거야. 이익잉여금에서 그죠? 하지만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배당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배당 상태로 계속 쌓여있다고 하면 X1년도 당기순이익이 100원, X2년도 당기순이익이 300원 이라고 하면 X2년도 말 이익잉여금은 얼마예요? 100원 더하기 300원 해서 400원이겠지. 400원. 자, 요렇게 여러분 기본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기본 강의 할 때는 그때는 팟빵 오디오 상태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필기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냥 말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저는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본은 여러분 당연히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것도 당연히 엄청 많을 거고 하지만 우리 회계실무 2급을 위한 자본 이론 있죠. 그건 이걸로 충분해. 여기까지 한번 이론 베이스를 파고 나서 실제 기출을 보면서 숫자로 한 번 더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부터는 숫자로만 보셔도 그게 이론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숫자로 연습을 하시면은 머릿속에 단단하게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견고하게 로직이 짜일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지만 지금 이 이론적인 베이스가 없이 그냥 숫자로만 보면 너무 혼란스러워. 숫자는 너무너무 쉽거든요. 자본 쪽에서 회계 처리 숫자는 아까 말했잖아. 계산기를 두드릴 것도 없어 거의. 그냥 이익, 자본 잉여금하고 자본 쪽에 손실은 있는 숫자를 쓰기만 하면 돼. 회계 처리할 때. 그러고 나서 그 흐름 더하기 빼기 해서 기말 자본 변동표 잔액 잡고 이러면 끝이긴 한데 그냥 이론적인 베이스가 없이 그냥 숫자만 그냥 몇 회분 보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비슷하게 변형만 돼서 나와도 다음 회차에 나와도 못 풀어요. 틀린다고. 케이스가 조금씩 다르거든. 하지만 그 기출 문제를 꿰뚫는 지금 관통하고 있는 이론적인 그 베이스 있죠? 그게 지금 우리가 2시간 동안 설명한 여기야, 여기. 이거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쭉 수강하시고 나서 실제 기출을 적용하시고 나서 다른 기출을 쭉 적용하시면 되겠지. 다른 회차들의 자본을 풀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자본을 마스터하시는 거야. 우리 회계실무용으로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는 자본에 대한 이론 정리 클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실제 풀이로 들어갈게요. 잠깐 쉬었다가 오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무도 안 누르더라고. 눌러주세요. 안녕. 이따가 보겠습니다.